더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왜 필요한가, 언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셔서 오늘은 그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취업규칙을 제정을 할 때 노무사가 필요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돼서 급여에 대한 관리를 좀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때, 취업규칙이 필요할 때 구글링을 많이 하시고요. 주변에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계약서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급여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을 안 써도 세무기장 필요하시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었던 세무 대리인분들이 급여 업무까지 포함해서 다 진행을 해주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노무사가 필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괜찮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괜찮을 수 있어요. 노무사한테 급여 안 맡기고 세무기장, 기장 세무사한테 맡기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대신에 태생부터 구조적으로 법률 분쟁 가능성이 낮고 아무리 관리를 막 허투루 해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는 사업을 하시는 내내 노무사 손을 전혀 타지 않아도 문제 없으세요. 근데 반대로 노동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처음부터 노무사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노동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냐 하면 살펴보면은요. 근로시간, 근로일이 고정적이고 근로자별로 근로 형태가 동일한 경우 대부분 9to6 일을 한다거나 연장근로 없이 가시고 그리고 사무직으로만 구성이 된 회사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반대편을 보시면은요, 깨졌네요. 근로시간, 근로일, 휴무일이 사실상 다르고 근로자별로 형태가 다양한 경우 사무직, 현장직, 생산직, 영업직 다양한 근로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홍영표 대표님, 피부과 운영을 하실 때 직원분들 대표님 그 주 6일 운영하시잖아요. 병원은 아마 직원분들 근로시간이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병원 운영 시간만큼 직원분들이 출퇴근하실 테니까 근로시간 동일하시죠? 네. 토요일은 그래도 뭐 단축 근무를 아마 하겠죠. 병원도 짧게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한데 그럼 홍영표 대표님 피부과는 분쟁 가능성이 낮을까요? 낮아야죠. 낮아요. 근데 병원은 대표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사업장을 운영은 6일 동안 하죠. 근데 많은 병원의 근로자들은 주 5일 일하기를 원해요. 주 5일 매주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휴무를 더 넣어서 5일 정도만 근무를 하고 싶어 해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휴무가 달라지면은 매주 근로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로일이 다른 거,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병원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실제로 병원은 소규모 업체라고 하더라도 세무기장이 아니라 노무사한테 급여 아웃소싱 맡기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김성철 대표님, 노숙준 대표님, 그리고 송병규 대표님, 그리고 지금 우리 김민규 대표님. 지금 보시면은 사무직만 있는 거 알죠? 현장직도 있고 지금 생산직도 있으실 거예요. 공장 가동하시고 현장 가동하시니까 이런 분들 이 직업군만 있는 거 아니죠? 사무직, 사무업무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로 형태가 다양한 직업분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 사장님들이시죠. 분쟁 가능성이 사무직이 아닌 직군에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그 피처 보니까 24시간 주야 교대 선수들의 운영하시는 써있더라고요. 저거 받으셔야 되고요. 현장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퇴근 시간 됐다고 해서 퇴근하라고 못 하잖아요. 현장에 대응하는 게 현장직이다 보니까 뭐 마감이 있거나 뭐 준공기한 맞추느라고 뭐 근로시간 조정 못 해요. 그러면은 근로시간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임금 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분쟁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월급제만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낮은데 시급제, 주급제, 1급제 다양하게 있는 업종 김하정 대표님 식당인 대표님 월급 정규직 분들은 월급제로 주로 쓰시는데 알바들은 시급이나 1급으로 주로 써요. 이런 분들은 임금 계산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임금 수입을 그 자체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노무사를 써야 되는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회사는요. 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회사는 표준 근로계약서 쓰는 것 때문에 더 망해요. 절대 표준계약서 쓰시면 안 되고 자기 사업장 특성에 맞춰서 설계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표님들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법은 내가 알겠는데 우리 회사에는 법이 안 맞아 어쩔 수가 없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그지 잘 조합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100%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계약서를 잘못 쓰면은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금요일 밤 저녁 8시까지라고 토요일 근무가 있고 임금이 계약서상에 기본급 250, 수당 8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줬어요.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임금 체불이에요. 이거는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 노동청 가셔도 임금 체불로 인정이 될 거예요. 왠지 모르겠죠. 알고 싶으시면 저랑 원투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은 다르지만 무조건 쉬게 해줬어요. 쉬는 날은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일 근로수당 1.5배 나가야 되는 경우들 많아요. 이게 다 계약서를 잘못 써서 발생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계약서 규정정비 한 번만 받아도 이런 문제는 다 막아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높으면 규정정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아웃소싱, 급여, 기장세무사님한테 우리 이종 세무사님한테 맡기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 1급, 주급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 혹은 뭐 근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은 노무사한테 맡기셔야 안전합니다. 네, 사건 생기면 노무사 당연히 찾으시겠죠.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시고 아무튼 노무사입니다. 분쟁 가능성이 높은 회사면 시작과 끝 과정에 모두 노무사가 필요하고요. 있어야 든든하시죠? 그럼 좋은 노무사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